먼저 첫 번째 주제는 현재 당 대표들의 리더십 및 공천 평가입니다. 양당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돼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두 글자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끔의 리더십,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섬김의 리더십,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돼서 이끌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거대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180석으로 출발을 했고 168석으로 좀 작아지긴 했지만 이 정당이 가졌던 180석은 헌정사상, 그러니까 어떤 정당도 그 양대 정당을 비교를 했을 때 이루지 못한 그런 획득한 그런 수숫자입니다. 180석을 어떤 정당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사실상 야당이라는 어떤 포지셔닝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성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거든요. 180석을 지키는 것이지 180석을 더 획득하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빌드업,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왜 이 사람들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당위가 필요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너무 고여 있었습니다. 운동권 정당이었고 또 호남 베이스로 한 어떤 정치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것을 탈피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탈피해야 되는가, 왜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시스템 때문에 내보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만 되풀이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섬김의 리더십은 어떤 뜻이냐면 거꾸로 4년 전까지 이 당, 이 계열 정당은 굉장히 오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나 홍준표 대표를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소통의 리더십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대로 따르라 라고만 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황교안이나 혹은 홍준표가 보여주지 못했던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민주당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이 평가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대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총선을 치르느냐, 전당대회를 치르느냐. 도대체 민주당이 지금 뭘 목표로 하고 있느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이냐? 운동권, 특권, 기득권 청산이라는 구호가 도대체 누구의 구호냐는 거죠. 국민의힘의 구호였느냐, 아니면 이것이 민주당의 구호였느냐? 지난해 그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난 뒤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갔었잖아요. 그때 그 영장 기각이 되고 나서 민주당이 아주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기자들이 많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민주당이 일단 기사회생 할 거다. 그러나 여권의 전략가들은 문고리 잡고 지금 웃고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이 이재명 대표의 바단풍 리더십이거든요. 바단풍이 뭐냐? 우리나라 우아의 이 혀 짧은 훈장 선생님이 바람풍을 가리키면서 자지는 혀가 짧으니까 나는 바람풍 하지만 니네들은 바람풍하라.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으로 기소돼서 지금 사법적으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돈봉투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그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쳐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것이죠. 당시도 보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지난 대선 공약 때도 했고 대정부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결국은 자신의 말을 뒤엎고 한 꼴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 공천에도 보면 박용진도 공천될 수 있는 공천 시스템 만들겠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신뢰 위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은 슬기로운 여당 대표 생활이라는 말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 슬기로운 여당 대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차별화를 보여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공천하면서 상당히 영리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평가 하위 10%는 무조건 컷오프예요. 7명인데 그 명단을 끝끝내 한꺼번에 밝히질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늦추는 거예요. 하위 평가에 들어갔던 지금 마이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한테 끝끝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경선 들어가기 직전에 서명할 때 승낙할래 말래 그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을까 말았을까 이게 끝까지 모르잖아요. 그게 반발을 못한다는 것이죠. 사이다 평론으로 유명하신 우리 장성철 소장님.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각 당 대표의 리더십은 저는 경쟁적으로 이래도 우리 찍을래?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리더십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부터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선 30여일 앞두고 있는데 19차례의 민생 토론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관권 선거하는 거 아니야? 의혹을
또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겨놓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남발을 하게 되면은 그럼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는 비판을 안 할 건가요? 이제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나쁜 선례를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최상병 사건 주요 혐의자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저렇게 해외에 도피시키는 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총선을 치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분란 없이 공천을 관리는 했지만 친윤 공천 다 그대로 됐고요. 좋은데 다 좋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재명 나빠요, 민주당 나빠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부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딱 그냥 뭐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렇듯 공천 갈등으로 총선 판세가 많이 흔들렸다. 정치 혐오를 양산시키는 뭐 이래도 우리를 찍을 거야 라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각 당의 공천에 대한 평가는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은 틱톡 리더십, 이재명은 뚝심 리더십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틱톡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 이건데 바로바로 대응 잘한다, 맛 잘 받아친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안을 즉각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는데 다만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게 리스크가 된다라는 게 이를테면은 야 우리 중에 뭐 일배하는 사람 있냐 그러는데 도태우 나오고 야 민주당은 음주운전 가점 주냐 그러는데 본인 정당에 17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들을 즉각에서 딱딱딱 뱉어내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뒤에서 이제 더더욱 이제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총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이 틱톡 리더십이라는 게 상당히 리스키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재명 대표는 뚝심 리더십인데 예,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비명들도 쳐내야 되고 할 일도 뭐 단식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한 거를 그대로 밀어내 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면 돌파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우 좀 닮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다른 스타일의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뚝심과 불통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뚝심이 이제 지금의 어떤 공천 파동의 결과를 낳았고 하지만 그 뚝심으로 지금 다시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면서 다시 이제 좀 유리한 국면을 좀 이끌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고 폭격이 잦아들면은 먼지가 가라앉고 사물이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 더 못한 거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더 이제 개파 뭐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는 맞지만은 실제 지금 막판에 이제 하나씩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도태우 공천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본인이 잡아들여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사면해주고 그거를 한동훈이 공천을 주는 이런 이상한 공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둘씩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개파 갈등은 생각보다 파열음이 크지 않았다. 2016년 안철수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원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제한적일 거라고 지금 보고 국민의힘의 공천은 다시 재평가 그게 뭐 엄청나게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은 재평가 받으면서 독인 객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에 맞춰서 삼질에 눈을 많이 돌렸었는데 우리 양정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개혁신당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준석 의원이 뭔가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중심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언론은 온통 조국혁신당과 조국 이야기입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양쪽 대표 다 양당의 대표들이었어요. 양당 거대 정당의 대표들이었고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제3지대에 배려를 한다거나 자기 당내 소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서 듣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이 두 사람 모두 이낙연과 이준석 모두 양대 정당의 하나의 대표에 편승해서 양대 정당의 폐악을 사실
제3지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폐학을 이끈 사람들이에요.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아주 간결하고 뚜렷해요. 뭘 하겠다는 정당인지 딱 드러나고 뭘 하겠다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비례 내겠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소구할 수 있죠. 이 지지층이 중도가 아니고 강성 지지층만 모이더라도 그건 소수 그러니까 이번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하다.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용한 전략이고 유용한 그런 그 패턴을 갖고 있다. 아주 간결하잖아요. 검찰개혁, 윤 정권 조기 탄핵하겠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먹히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발이에요. 무슨 반발이냐? 민주당 내의 이번 공천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비명계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 이제 이 반발을 하면서 조국 쪽으로 옮겨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반감입니다. 반감은 뭐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보이듯이 진보당하고 연대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또 1, 2번 여성 후보들이 종북성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반감들이 아마 이쪽으로 갔을 거 있고 또 하나는 대안이죠. 빅텐트 이런 부분들이랑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 양당에 좀 실망했던 표심들이 그걸로 일종의 쏠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현상은 약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제3자 중도층을 견인하거나 타겟을 삼지 않고 있어요. 그냥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와 윤석열 정권 정말 나빠 심판해야지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분노를 이 창당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환호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한 여러 가지 법안이고 정책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견인하는데 더욱더 자극적인 메시지와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지세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혁신당은요. 뭘 목표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비판해요. 그러니까 그래 윤석열 정권 나쁜 것 같아. 심판해야지.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관심을 딱 보이려고 했다가 또 이재명 당대표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양쪽 다 뭐 비판하고 욕하잖아. 에이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지역에 나가셔가지고 살아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고 개혁신당의 문제점은 그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거랑 정말 눈에 확 띄는 와, 저 사람까지 개혁신당 갔어? 그런 분이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점점 관심 밖으로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지대가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총선은 다시 20대 대선 연장전이다. 2라운드. 격심한 최고의 아마 진영 대결로 이루어질 거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준일 대표님. 일단 조국 혁신당은 제가 삼국지 고사까지는 아닌데 좀 이런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얘기죠. 죽은 공명이 산 중다를 쫓아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산 윤석열이 죽은 조국을 불러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으면은 조국 장관한테 기회가 왔을까요? 야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분노를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운대가 맞아 떨어진 게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의 공천 학살,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재명 대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쪽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쪽이 갈 때가 이제 그러면은 선명한 조국 혁신당 쪽으로 이제 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선명성을 무기로 그리고 이 검찰 이 원한 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원한 그리고 보수 진영에 대한 원한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뭐 이제 그 용어가 있는데 게임 용어인데 1.4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한 곳만 이렇게 쏴가지고 돌파하는 이런 전략을 좀 피운 거가 좀 유효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에 훌륭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많은데 좀 안타깝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는 패싸움이에요. 패싸움이라서 지나가던 행인이 패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 공개 충돌 이후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면서 그 다음 날 했던 이야기인데 물론 아직 총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총선 이 진입하기 전에 이 판세를 바꾼 한마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첫 번째를 제대로 잘
이행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판을 바꾸는 하나의 한마디였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총선의 중요한 변수는 말실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해본 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선거도 처음 치러보는 분이잖아요.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그리고 뭐 주민들 지역민들을 만났을 때 순간순간 문득문득 말실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또한 원고에 없는 발언은 되도록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당 대표는 계속 이제 말실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본성 같아요. 이분의 이제 성품 같기도 하고 이거를 누군가가 누르고 뭐 준비하고 조심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각 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뭐 선대위원장들의 말실수, 행동 실수가 총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님. 예, 저는 이채 양명주를 꼽았는데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 임팩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입에 안 붙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디 전통주 같은 느낌도 들고 이채 양명주가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총선 흐름이 몇 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이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의혹 명품, 김건희 여사 명품 백수수,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도어 스태핑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도어 스태핑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멘트를 해달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치의 워딩은 레토릭 싸움이거든요. 레토릭은 간결하면서도 반복하라. 이 닉슨이 한 말입니다. 닉슨이 후배 정치인들한테 길게 얘기하지 마라. 모자람이 더 낫다. 하지만 한두 단어로 100만 번을 되풀이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지시켜라. 엄청나게 많이 간결하게 반복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 중에 저는 이 워딩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워딩이 계속 한 100여 번을 지금 반복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진정성의 정치인이구나 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